안녕하세요. 저는 어필에서 동계 실무 수습 중인 공광희입니다. 제가 학번이 10학번이고 졸업하는데 8년 걸렸어요. 진짜 화석인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로스쿨 입학해서 1학년을 마치니까 어느새 10년차 연대생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다닌 이 지긋지긋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연희동 맛집들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아니면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오늘 어떤 메뉴가 땡긴다 할 때 추천해드릴 만한 음식점들입니다. 그럼 10년차 연대생의 연희동 맛집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치킨집입니다. 로스쿨 생활하다 보면 배달 음식 정말 많이 먹게 되고, 바네스 치킨집은 제가 연희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치킨집이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튀김옷 얇고 바삭하고 전형적인 옛날 통닭인데 비해서 바네스는 그 정반대예요. BBQ 후라이드처럼 튀김옷 식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두께가 있고 약간 느끼할 수도 있지만 그 육즙 가득한 치킨도 가끔씩 먹고 싶잖아요. 바네스 치킨을 쓰는 닭 자체가 보통 프랜차이즈보다 더 큰 닭을 쓰기 때문에 맛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순살도 팔긴 하는데 순살보다는 그 뼈있는 닭으로 후라이드 혹은 오븐 치킨도 둘 다 되게 맛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백년 추어탕이에요. 저는 이제 추어탕을 감기 기운이 있거나 좀 피곤할 때 와서 먹고 갑니다. 신선한 미꾸라지를 적당한 양념에 배합하면 맛있는 추어탕, 훌륭한 추어탕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백년 추어탕은 기본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추어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추어탕만 시켜도 서비스로 추어튀김을 이제 2마리 주셔서 혼자서는 추어튀김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추어탕 먹으면서 추어튀김 맛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집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라이라이라는 중식집입니다. 이 라이라이는 제가 연희동에 있는 삼선짬뽕들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삼선짬뽕을 파는 집입니다. 라이라이의 특징은 이제 오징어에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의 칼집을 아주 세세한 체크 모양으로 내주어서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또 오징어는 물론이고 청경채나 꼴뚜기, 새우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가 있고 칼칼한 국물이 굉장히 훌륭한 집입니다. 네, 다음 추천할 집은 히메지라는 카레를 파는 곳입니다. 일본식 카레지만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맛입니다. 약간 매콤하긴 하지만 매운 정도가 지나치지는 않고 밥도 강황물로 했는지 색과 향이 좋은 집입니다. 돈가스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돈가스도 꽤 괜찮은 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카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과 위치를 생각했을 때 제가 카레가 먹고 싶으면 가장 먼저 찾는 집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집은 왕왕입니다. 여기도 중식집입니다. 이 집은 연희동에서 몇 안 되는, 아마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허거를 파는 중식집입니다. 물론 동파육을 비롯해서 다른 메뉴들도 좋지만 가장 내세울 부분은 역시 허거를 판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거를 먹고 싶은 날은 왕왕에 와서 허거를 먹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집도 중식집이네요. 모양만두는 되게 작은 만두집이고 모양만두라는 이름답게 군만두도 맛있고 깐쇼새우도 훌륭합니다. 특히 깐쇼새우는 소스가 좀 많은 편이고 튀김이 되게 쫀득쫀득해서 고량주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라커룸은 술집입니다. 사실 라커룸은 안주가 맛있는 집은 아니고 맥주가 싼 편도 아니고 맥주 종류가 다양한 집도 아닙니다. 근데 왜 추천을 하느냐, 라커룸이라는 이름답게 내부 곳곳에 TV가 있고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줍니다. 따로 요청하시면 그 시간에 방송한 경기 중 원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종 친구들이랑 스포츠 경기 보면서 맥주 마시고 싶을 때, 아니면 안주는 충분히 먹어서 맥주만 한잔하고 싶을 때 들르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이화원이라는 중식집입니다. 연희동에 있는 가게들, 특히 중식집들은 규모가 작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화원은 다른 곳과 달리 주차 공간이 꽤 넓어서 부모님과 같이 가기도 좋은 곳입니다. 이화원에서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삼선짜장입니다. 해물도 많이 들어있을 뿐더러 짜장 자체가 많이 달지 않고 춘장의 고소한 향도 잘 느껴져서 이화원에 오면 저는 보통 삼선짜장을 시킵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은 제니스 카페입니다. 연희동에는 사실 중식집 못지않게 이태리 음식을 파는 곳도 많은데요. 파스타나 피자가 먹고 싶으면 제니스 카페를 찾습니다. 식전빵도 맛있고 어떤 파스타나 피자를 시켜도 기대에 못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납작한 면들을 좋아해요. 이곳에서는 스파게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펜네나 페투치니 등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를 그 소스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이태리 음식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집은 전주 콩나물 국밥입니다. 물론 전주에서 먹는 맛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집 콩나물 국밥은 그래도 제 생각엔 근방에서 제일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콩나물 국밥답게 저렴하고요.
사실 콩나물국밥은 다른 음식에 비해서 원가가 덜 들 것 같은데 이 집은 합리적인 가격에 콩나물국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삭입니다. 떡볶이랑 튀김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만약 먹게 되면 보통 이 집에서 먹고는 합니다. 기이할 정도로 매운 떡볶이를 안 먹는데 삭 떡볶이는 어렸을 때부터 먹던 그냥 학교에 분식집에서 팔던 그 정도의 매움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이 집 주력은 사실 떡볶이가 아니고 튀김인데 종류도 다양하고 바삭한 정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포장이나 배달도 하긴 하는데 바삭바삭한 튀김을 먹고 싶으면 매장에서 생맥주랑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11곳의 음식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11곳 중 중식집이 4곳이었어요. 제가 중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연희동 연남동 일대에는 유독 이연복 셰프의 롱란을 비롯해서 중식집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일대에는 중식집이 많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 근처에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희동 일대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화교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1998년에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거주했는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에 한해 주거용으로 토지 200평, 점포로 50평에 한해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연희동 중식집이 대부분 작았던 이유도 바로 점포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공무원이나 전문직 시험의 자격 역시 제한적이었고 사기업 취직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은행에서 신용대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소규모 자본과 가족 노동력으로 운영 가능한 중식집이었던 겁니다. 화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수는 1948년에는 33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58년엔 1702개, 75년에는 2455개까지 늘어납니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인구 비율로 보면 화교 중 직업 인구 비율에서 화교 음식점의 비율이 1958년 58.2%에서 1977년 7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이사온 사람의 77%가 돼지국밥집을 하고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온 사람의 77%가 오리탕집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기이한 일입니다. 연희동은 좋은 음식과 카페가 많은 곳입니다. 연희동에 들르게 되신다면 수많은 중식집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 특히 화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영상 보고 괜찮으셨거나 그 음식점 가봤는데 먹을만하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년차 연대생의 음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